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패즈 로직. 오늘은 종합 정리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들만 요약해서 재구성한 것이니까 이전에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알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기회로 갔고요. 이전에 강의할 때 확실히 이해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지 로직의 작업 환경, 그다음 부품 제작과 편집, 부품 삽입과 편집, 신호선의 연결과 수정, 버스선의 연결, 그리고 설계 데이터의 변경, 예, 여기까지 잘 기억나죠? 그리고 7장의 설계 규칙 변경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 리포트 파일과 넷리스트 파일 설정하기, 물론 출력하는 과정 설명하겠죠. 페이지 로직에서 OLE 기능을 사용하기인데 9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그 도면을 PDF로 출력하는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 그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라우터, 이게 세 가지 파트를 학습하게 되거든요. 뭐 페이지 라우터 같은 경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페이지 로직과 페이지 레이아웃 두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이니까 옆에다 페이지 로직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 설명하는 내용을 잘 따라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CA 데칼 만들기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할 때는 그 기본입니다. 요번은 조금 편한 방법 한번 하려고 그래요. 조금 편한 방법. 자동으로 핀 만들기 한번 할 겁니다. CA 데칼 만들기 두 번째.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이거는 뭐 의미 없어요. 캔슬 누르고 뭐 한다는 거 설명하려고 붙여준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버전 체크.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동영상으로 보다가 혹 실수할까봐 그럽니다. 여기가 아니라 툴스에 가서 작업했습니다. 툴스의 파트 에디터 누르면 화면이 바뀌죠. 툴스의 파트 에디터. 에이, 예, 바뀌었어요. 툴바 바뀌고 메뉴 그대로네. 구성 내용은 바뀌었어요. 파트 에디터. 그래서 파일을 가면 파트 에디터, 엑시트 파트 에디터라고 나오죠. 툴바도 하나밖에 없네. 연두색, 초록색 나왔네. 뉴 누르니까 뭐 할 건지 또 물어 화면이 또 바뀐다는 소리예요. 여기선 파트 커넥트 CA 핀 데카를 할 수 있고요. 우린 CA 데카를 할 겁니다. CA 데카는 일반적으로 페이지 로직에 사용되는 그 심벌 모양입니다. 화면이 넘어왔어요. 여기 나타나는 건 핀 데칼에 들어가는 CA 데칼에 되는 그 속성 값들을 이야기합니다. 툴바 보니까 하나가 또 있죠. 선택해 줍시다. 에디터, 에디팅 이게 둘로 나눠지. 요번에 우리는 여기서 CA 데칼 위자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드 터미널 쓸 겁니다. 애드 터미널, 그 다음에 체인지 핀 데칼 요 세 가지 기능을 쓸 겁니다. 앞에서도 했었죠. 위자드 써서 박스 테두리 만든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사이즈 주고 에, 틀리면 에라도 나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왼쪽 왼쪽이 저기 레프트 핀이라고 돼 있잖아요. 레프트 핀. 레프트 핀 몇 개? 15개? 16개? 19개 배치합시다. 이거는 어디서 보죠?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870-256이라는 부품이거든요. 데이터 시트 보고 그리는 겁니다. 19개. 나머지 핀들은 다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그래서 증가도 한번 시켜볼까? 늘어나기도 하죠. 필요 없는 짓 했어요. 지워버립시다. 다 됐으면 내용 확인하고 오케이. 자동 생성되는 거 확인했죠? 아까 봤던 거랑 좀 덜 신기하네.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다 핀 붙일 겁니다. 아까 어떻게 붙였죠? 애드 터미널에서 집어넣고 클릭했어요. 우리 애드 터미널하고 체인지 터미널 할 거거든요. 핀 브라우저에서 선택하고 여러 종류 있는 거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꾸 봐야지 익숙해지죠. 핀 선택하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누릅시다. 눌러. 핀 오케이. 예. 왼쪽에 붙었네. 오른쪽으로 넘기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X 미러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붙었죠. 클릭. 아까는 계속 띡띡띡띡 눌러줬는데 요번은 좀 편한 방법 쓰겠습니다. 이게 100개 달리면 어떡할 거야. 짜증나잖아요.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 보면 스텝 앤 리피트라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반복함 이런 소리겠죠.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몇 개라고 돼 있죠. 오른쪽 위 왼쪽 아래로 7개. 오케이. 요거는 간격입니다. 핀과 핀 사이 간격 얼마죠? 프리뷰 눌러보면 미리 볼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캔슬 눌러버리면 되고요. 맞으면 오케이 누르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우스 커서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으로 아래로 7개 추가하겠다. 오케이 누르면 쫙 배치되죠. 복사보다 훨씬 마우스 클릭 7번보다 훨씬 쉽죠. 캔슬 시켜버리고요. 이제 뭐 할까? 왼쪽 편으로 와서 우리 PCB 데칼, 체인지 핀 데칼 바꾸기 한번 해봅시다. 데칼은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요 핀이 지금 그냥 핀인데 핀 낫으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되면 안 됩니다. 핀 전체가 선택이 돼야 확실하게 골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인지 핀 데칼 누르고서 바꿔줄 거예요. 눌러보면 안 눌렀네.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오죠. 핀 데칼 브라우저 핀의 종류들이 쭉 제시가 되고요. 이 중에 핀을 핀 낫으로 바꿀 겁니다. 오케이 눌러주면 변합니다. 이 자가 좀 위로 올라갔네. 핀 데칼 만들 때 자리 잘못 잡았구나. 괜찮아요. 두 번째 것도 선택하고 체인지 핀 데칼 누르고 고르고 오케이 누르면 핀이 핀 낫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네 번째 거 삭제해야 되죠. 어떻게 하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딜리트 누르거나 아니면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거나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X자 눌러도 돼요. 내가 동영상을 미리 떠놓고 위에다가 말을 지금 더빙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하고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다 내가 한 거예요. 짜증나게 시간 많이 걸려요. 이름 뭘로 하기로 했죠? 874C256 이걸로 합니다. 이거 지금 실제 부품명입니다. 874C256 인터넷 검색해도 되고요. 이거 저기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근데 에러가 났네. 왜? 앞에서 한번 만든 적이 있죠. 덮어 씌울 건지 물어보면 동일한 내용이죠. 덮어 씌워도 되겠죠. 확실히 잘못 덮어 씌우면 옛날 거 날아가는 거니까 이거 한다면 꼭 뭐 하라고 그랬죠? 라이브러리 들어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들어있죠? 로직 눌러야 돼요. 로직에 있는 게 페이지 로직에서 보이는 것들이었죠. 오케이. 그리고 빠져나가서 꼭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 페이지 로직으로 이렇게 테두리 선 있는 데로 들어가죠.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줘요. 진짜 있어. 앞으로 불러줄 수 있어. 이런 확인하는 작업하고요. 지금 CA 데칼 만들기 두 번째 방법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우스로 하나하나 다 클릭해줬죠. 마우스 끝에 내가 애드 터미널에 붙이려는 게 따라다녔죠. 물론 더블 클릭하면 붙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자동으로 붙이기 있었죠. 스텝 앤 리피트라고 그래서 하나가 마우스 커서에 붙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창이 열리고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몇 개 붙일 건지만 지정해 주면 걔가 자동으로 쫙 그림을 그려줬죠. 되게 편하네. 참 CA 데칼은 어디에서 쓴다고 그랬죠? 페이지 로직 회로도 그릴 때 쓰는 거예요. 회로도 그릴 때 쓰는 겁니다. CA 데칼. 그리고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 있었죠? 늘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제목 꼭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현재 내가 무슨 상태인지. 그리고 또 여기 별 표시 있죠? 이 별 표시 왜 나오죠? 저장을 안 했다는 소리죠. 이건 모든 소프트웨어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만 별표 나오면 저장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툴바들이 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실습하는 요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파트 에디터죠. 얘 어디에 있었죠? 여기 툴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툴스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화면 모드가 바뀌어요. 작업하면 저 작업 빠져나와야 되죠. 우리 CA 데칼 때 두 번 들어갔죠. 페이지 로직에서 툴스에서 파트 에디터 누르고 들어가고 또 파일에서 뉴 누른 다음에 네 종류가 또 나왔죠. 파트, 커넥트, 그 다음에 CA 데칼, 그 다음에 핀 데칼 나와서 그 중에 뭐 할지 선택하면 그거에 맞춰서 툴바가 변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 라이브러리 만드는 작업은 초보자는 뭐 있는 거 쓰는 거고요. 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개발자들이 자꾸 새로운 부품을 쓰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부품을 가지고 온다고요. 근데 이게 라이브러리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시스템이 즉 멘토 그래픽스, 페이지 프로그램 만든 멘토 그래픽스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또 사용자가 만드는 사용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부품은 시스템 라이브러리, 멘토 그래픽스가 이 소프트를 개발할 때는 없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개발된 부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려서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 집어넣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할 때 PCB 작업을 디자인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부품들을 발견될 때마다 등록을 시켜 놓으니까, 즉 사용자 라이브러리가 좀 풍부해지면 라이브러리 작업 많이 할 필요는 없죠. 이 라이브러리 작업은 새로운 부품이 발견 있을 때만, 새로 나왔을 때만, 새로 사용하려고 할 때만 해주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엄밀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있으면 복사해다 쓰면 됩니다. 아까 라이브러리 저장되는 위치, 패스 경로 계속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딴 사람이 했는데 이 부품을 쓴 적이 있어. 그럼 그 폴더 복사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다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요령도 같이 익히기 바랍니다. 지금 CA 덱, 파트 타입 작성 4단계, 파트 타입 만드는 거 하려고 합니다. 파트 타입은 정기적 특성입니다. 통합적으로 정기적 특성들을 쭉, 정기적 특성이 뭐가 있죠? 부품에 대한 거, 핀이 몇 개다, 누가 입력 핀이고 누가 출력 핀이다, 누가 VCC고 누가 그라운드다, 뭐 그 정도죠. 뭐 그 정도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건 어떤 종류의 부품이다, 이런 정도 더 넣어줍니다. 거기다가 뭐 어트리뷰트라고 해가지고 뭐 그 외 정보, 이거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다, 뭐 가격은 얼마다, 뭐 이런 것도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이게 정기적 특성을 여기다 집어넣어 줄 수 있고요. 또 정기적 그림, 에디트 그래픽 또 그려? CA 데칼 바로 직전에 우리 그렸잖아요. 이건 그릴 건 아니고요. 앞에 그린 걸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파트 타입이 있고 그 밑에 CA 데칼과 PCB 데칼이 붙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가 수정이 되죠. 그리고 체크 파트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만든, 그러니까 파트 타입을 만든, 그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얘가 체크도 해줍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버튼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파트 타입이 뭐야? 부품의 정기적 특성 및 부품의 핀수, 또 부품의 종류, PCB 데칼, 또 CA 데칼, 또 각 게이트, 게이트 정보도 있네. 아까 7404 같은 경우 납 게이트가 여러 개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네, 그런 거.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제 보면서 살펴봅시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할 겁니다. 만드는 단계 첫 번째, 에디트 일렉트리컬 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 그래픽, 그 다음에 체크 파트, 그 다음 세이브,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파트 타입 작성 4단계. 파트 타입이 뭔지, 이게 뭐야? 파트 타입, 부품 정보입니다. 부품의 모든 타입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뭐 내가 좋아하는, 네가 좋아하는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특성들을 쭉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타입은 누구야? 네가 좋아하는 이성은 어떤 타입이야? 뭐 키가 크다, 뭐 건강하다, 뭐 이러고 얘기하듯이 부품의 특성이지, 이게 딱 뭐 형식 틀 이렇게 고정져서 생각하지 맙시다. 870 256이란 부품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을 할 겁니다. 870 256은 뭐냐 이게, 뭐 이런 회사 이렇게 이 회사에서 나온 거네. 이런 파트명이고요. M8 메모리인가 본데 M자가 붙었네. 그리고 어드레스 레치 256K짜리 메모리네. EP롬이네요. EP롬과 원타임 프로그래밍 EP롬 메모리네요. 메모리.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요. 그리고 실제 부품의 외형은 여기 핀과 핀 사이 간격, 가로 세로 사이즈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정보로 라이브를 만드는 거거든요. 핀이 우리가 할 때는 옆에 19개인가 달리지 않았었? 여기 요거 15개라는 소리예요. 팔 여기 적혀, 이거 8개가 여기 뭉쳐 있다는 버스예요. 여기 인버터 이렇게 달려, 이건 우리는 2개밖에 없는데 3개가 달렸네. 뭐 이유가 있겠죠. 뭐 VCC 그라운드 체크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정보가 어디 들어있죠? 데이터 시트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나오면 이 회사는 무조건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사용 설명서 또는 설계도입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 작업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데이터 시트 보는 거 꼭 습관 들이기 바랍니다. 만드는 과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타입 만들기. 이것도 또 툴바 라이브러리는 무조건 다 파트 에디터로 들어가네. 페이지 로직에서 툴바 메뉴 중에 툴스에 들어가 보면 파트 에디터가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파트 에디터 들어와서 파일에 뉴 눌러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골라줍니다. 이 중에서 파트 타입을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파트 타입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창이 바뀌죠.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때 여기 보면은 요걸 누를 겁니다. 에디트 일렉트로니컬이라는 얘거든요. 얘를 누르면 이 창이 열립니다. 오, 좋아. 여기서 요걸 탭이라고 하거든요. 요 탭을 하나씩 누르면서 데이터만 입력하거나 선택해 주면 됩니다. 오, 심플. 페이지 로직에서 툴스의 파트 에디터 눌러준다. 파트 에디터로 넘어오면 파일에서 뉴 눌러서 어떤 종류를 지금 수정할 건지 만들 건지 지정을 한다. 우리는 파트 타입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창이 바뀌면 창에서 요거 에디트 일렉트리컬 선택하면 이 창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요것들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값들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파트 타입 만들. 파트 타입 만들기를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이 창에 표시되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제너럴하고 PCB 데칼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제너럴, PCB 데칼, 이 두 가지 설명하겠다는 소리예요. 제너럴은 일반적이란 소리죠. 일반적인 게 뭐가 있나?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직접 화면 동영상 때 보길 바라고요. 좀 이따 빨리 하려고 한 슬라이드 다 때려 박았습니다. 첫 번째는 집어넣을 거는 여기 보면 있지만 로직 패밀리라고 합니다. 이 부품이 어떤 종류의 부품이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이건 TTL IC 같은 IC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로직 패밀리가 나오면 TTL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CB 데칼을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PCB 데칼?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쓰는 거네. 난 그려준 적이 없는데. 이 부품은 일반적으로 부품들은 어떤 표준 비슷한 규격이 있거든요. 그 규격을 준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표준 안을 이용해서 쓸 겁니다. 그 타입 이름이 SO28입니다. 스몰 아웃라인 28핀짜리란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면은 메뉴 보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앞에는 모양을 얘기한 거고 이건 핀수입니다. 스몰 아웃라인, 외형이 좀 작대. 뭐가 작고 뭐가 큰지 모르겠지만 그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PCB 데칼을 선택하고 여기서 라이브러리는 커먼 눌러줬습니다. 커먼 선택해 줬고요. 그 다음에 커먼 여기 눌러주라고 했죠. 요거 안 보여서 그래요. 요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그냥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거 누르고 필터에다 SO 별표를 해주세요. 별표 같은 걸 와일드 카드라고 하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어플라이 한번 눌러봅시다. 그럼 여기 SO로 시작되는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8 넣고 또 어플에 또 눌러봐. 그러면 SO로 시작하는 것 중에 28핀짜리만 골라서 여기 표시를 합니다. 그런 감이 좀 있어요. 요 말 뜻을 알면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어쨌든 에디트 일렉트로니컬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제너럴 창에서는 TTL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 PCB 데칼에서는 요 SO28 선택해서 어사인 눌러서 이렇게 등록해줄 겁니다. 요거까지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하는지 또 봅시다. 요번엔 세 번째 탭 들어갈 거거든. 세 번째 탭이 뭐죠? 게이트가 뭐지? 7404 할 때 보면 하나의 칩 안에는 낫 게이트가 여러 개 들어요. 그거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트 일렉트로니컬이라는 창에서 이 창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세 번째 탭을 누르면 화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나왔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먼저 눌러줍니다. 애들 누르면 요 창이 생기고 이걸 누르면 여기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CA 데칼을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이런 그림 모양이 나옵니다. 나와요. 꼭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딱 누르고 여기 확장을 누르게 되면 요 화면, 요걸 딱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골라주면 되죠. 내가 만든 것 갖다 쓸 겁니다. 아까 우리 스타디 만들었죠? 스타디 누른 다음에 확장해 주면 됩니다. 그럼 나오면 여기 목록 이름이 나올 거고 처음에는 여기 877-256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온 거 선택하고 그다음 여기 어사인을 딱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추가가 됩니다. 여기 올려서 딱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만 해주면 됩니다. 나는 지금 파트 타입을 지정을 할 건데 이걸 쓸 거라는 거예요. 877-256 뭐야? 왼쪽에 핀이 몇 개고 오른쪽에 몇 개인지 이 그림을 갖다 쓰면 이건 페이지 로직에 나올 거예요. 그럼 페이지 레이아웃은 그건 앞에서 PCB 데칼에서 했죠. 그 그림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에디트 일렉트로니컬에서는 요 세 번째 거예요. 게이트 지금 누른 거거든요. 게이트를 누르고서 CA 데칼 여기다 선택하는 거 요거 중요해요. 요거 여기 지정한 다음에 이 그림에서 골라주는 거 요거 골라주는 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OK 눌러주면 선택 작업 끝납니다.
뒤에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겁니다. 파트타임 만들기. 그 다음에 파트타임 만들기 세 번째 번호 네 번째네. 네 번째 탭입니다. 네 번째 핀 탭. 어떤 부품이 있으면 거기 입력과 출력 핀들이 있죠. 그 핀엔 번호가 쭉 있을 거고요. 아까 우리 만들어 봤잖아요. CA 데칼 만들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핀, 2번 핀은 뭔지 쭉 해줄 건데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기본으로 이거 다 이거 없이 아마 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게이트 A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1번, 14번, 28번 핀만 그거만 좀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1번 핀 선택하고 1번 핀 선택하고 1번 핀은 unused 핀 선택하고 게이트 A, unused 핀으로 되어 있는 걸 used 핀으로 게이트 A로 바꿔줘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줘요. 게이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다 바꿔주고요. 14번 핀 얘네 얘 14번 핀은 어떻게 하죠? 시그널 핀으로 바꿔주고 여기 GND라고 넣어줘요. 14번 핀이 그라운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8번 핀 시그널 핀으로 해주고 플러스 5V라고 집어넣어줘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 하나씩 눌러야 됩니다. 동영상 보면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각 핀의 특성을 지정하는 게 핀이라는 탭에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에디트 일렉트리컬 전기적 특성 정보 설정하고 있고요. 여기 핀 탭을 누른 다음에 나온 것 중에 나머지는 다 게이트 A로 지정하는 거고요. 요 두 개만 다르게 지정한다는 거 그거 맞춰줘야 됩니다. VCC 그라운드 요거 VCC 아니에요. 플러스 5V로 놓아줘야 됩니다. 지금 에디트 일렉트리컬에서 핀 정보 넣는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번째? 다섯 번째 거 어트리뷰트는 특성값, 특성 이런 거거든요. 여긴 정기적 성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만인 건데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은 어트리뷰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디트 버튼을 탁 누르면 그러면 한 줄이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눌렀죠. 그 다음에 브라우즈 라이브러리 어트리뷰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요걸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요 화면이 나와요. 그림이죠. 그런가? 이거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몇 번째 줄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항목만 선택해 줍니다. 여기 코스트라고 뒀네. 그럼 여기 코스트 선택하고 OK 딱 눌러주면 여기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원하는 값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add 누르고 그럼 한 줄이 또 추가가 됩니다. 얘가 빈칸이. 그 다음에 여기 브라우즈 라이브러리 어트리뷰트 딱 누르면 이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디스크립션 설명이라는 소리죠. 누르면 여기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타이핑. 여기는 타이핑 해야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직접 다 타이핑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add 눌러서 줄 추가하고 manufacture 1, manufacture 2, 파트 넘버 이거 다 넣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품 불러갈 때 이 정보가 참고로 제시가 돼서 쓰기가 좋습니다. 뭐 굳이 설명하자면 이거의 설명 32K짜리가 8비트짜리가 32개 32K만큼 들어있는 CMOS EPROM 레치 메모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니팩처 1이라고 되어 있죠. 시그네틱스라는 회사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품 이름은 870-256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입니다. 이걸 알면 부품 사기가 좋고 요것만 보내주면 모르는 사람들 가서 부품 바로 사올 수 있거든요. 에디트 일렉트리컬 맨 마지막 단계 어트리뷰트 넣는 거 설명했습니다. 제너럴, PCB 데칼, 게이트, 핀, 어트리뷰트 놓았어요. 뭐 놓았죠? 부품의 패밀리, 종류, 핀 데칼은 PCB 레이아웃 쓰는 그림, SO28 놓았죠? 그다음 게이트는 각 핀이 누가 VCC고 누가 그라운드인지 그러니까 했죠. 했나? 아니 오락가락하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갑자기 헷갈려. 앞에 설명했죠. 돌려서 보기 바랍니다. PCB 타임 만들기 5번째 단계 설명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죠. 아까 뭔지 헷갈렸어요.
예, 여기서 만드는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같은 그 위자드 만드는 거 좀 설명할 거거든요. 별건 아니니까요. 예, 메뉴에서 보면 툴스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버전은 패즈로즈 9.5 버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거 뭔지 뭐 설명하는 거죠? 우리 지금 파트 타입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적어준다고 얘기했죠. 파트 타입 설명이란 의미로 다 도장 찍고 간판 걸고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타입 만들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파일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툴스에 파트 에디터라고 들어있죠. 파트 에디터를 눌러야지만 동작이 되는 거 꼭 기억하고요. 누르면 화면 툴바 싹 다 바뀝니다. 바뀐 거 확인하고요. 여기는 그림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뭐 숨겨져 있는 기능 쓸 거거든요. 메뉴 하나밖에 없었지만 여기서 뭐 하죠? 파일에 뉴 눌러서 뭘 만들 건지 지정을 해줘야 되죠. 파일에 뉴 뭐 할 거죠? 파트 타입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우리 하나씩 다 해보고 커넥터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뒤로 뺄 거예요. 파트 타입 눌러주면 여기서 파트 타입을 누르고 OK 누르면 누릅시다. 파트 타입 기억하라는 소리야.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 아무런 변화가 없네. 툴바 볼까? 툴바도 변화가 없네. 파트 타입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요 툴바 쓰네요. 에디트 일렉트로니카라는 툴바. 요거 딱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오네요. 아이씨, 괜히 뜸들였는데. 여기 쭉 들어갑니다. 제가 핀 들어가고 핀, 게이트 핀, 오케이. 게이트에서 잡아주는구나. 첫 번째 단계 제너럴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로직 패밀리 부품의 종류를 구분해 줍니다. 종류는 벌써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선택만 해주면 되죠. 이거 어떤 종류냐? TTL IC 종류다. IC 알죠? 여러분 아는 IC는 다 TTL IC입니다. 그런 모양을 가졌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마다 레퍼런스 번호라 그래갖고 그 패즈 로직에 그리다 보면 UR 몇 번, U1번, U7번 이런 거 나왔죠. 그 이름들의 프리픽스, 머리글 그게 지정 TTL은 U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분하면은 이걸로 자동으로 앞에 U가 붙고 뒤에 숫자가 붙는구나 라고 알아주면 됩니다. PCB 데칼 들어가 보죠. PCB 데칼은 PCB 레이아웃에서 쓸 그런 그림입니다. 라이브러리는 뭐 쓸까? 내 거 써야지 뭐. 스타디 선택했고요. 그리고 SO SO라는 거는 만든 적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커먼에서 찾아보죠. 커먼 같은 이런 것들이 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미 멘토 그래픽스가 만들어서 나한테 제공한 것들이죠. 무진장 많습니다. 세상에 부품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그 모양들입니다. 이거 지금 PCB 데칼이에요. 모양 정보들이에요. 다양한 모양의 부품이 있다는 거죠. 눌러보니까 나오죠. SO20이면 이렇게 핀이 20이니까 20개 있겠네. SO28이면 핀이 28개 있겠네. 이런 겁니다. 이거를 선택했으면 뭐 여기서 찾는데 뭐 하다 보면 여기서 필터로 이거 너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짜증나잖아요. 이럴 때는 필터에다가 기본으로 줍니다. SO로 시작되는 거 봅시다. SO 지금 다 나왔죠. SO만 나옵니다. SO는 스몰 아웃라인 작은 외형 이거고 핀 수도 지정을 해주면 그 중에 28개 핀이 쓰인 것만 나옵니다. 28핀짜리도 더럽게 많네요. 하기 싫으니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SO28을 어사인해서 등록을 시켜줍니다. 이걸 쓰겠다 그 소리예요. 나는 지금 만드는 게 외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87C256 만든다. 이게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PCB 모양, 실제 부품 모양이에요. 그럼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이 게이트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게이트 핀이 몇 개 있는지 한다고 그랬죠. 그림 모양이 주로 들어갑니다. 그림 모양. 추가 누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애드 누르니까 여기 들어갔죠. 게이트 A. 지울 때는 딜리트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 집어넣으라는 거지? CA 데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변하고요. 그렇죠? 다시 클릭. 그리고 모르면 확장 버튼 누르면 되죠. 나오죠? 여기 대부분은 있는 건 다 제시가 됩니다. 뭘 쓸 거예요? 핀 쓸 거야? 87C56 쓸 거야? 골라주면 되죠. 이거 쓰고 싶어요. 지금 이거 계속 만들고 있었잖아요. 우리 핀 만들고 인버터 뭐 이것저것 만들고 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들어가고 어사인 눌러서 등록시켜야 됩니다. 등록되면 이 목록에서 빠집니다. 오케이 누르면 쫙 등록이 되고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 뭐 하겠다는 거지? 이게 있어야 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얘가 기본으로 핀에 대한 핀 개수 정도 들어오겠네. 핀의 개수. 오케이. 이거 핀의 속성값 지정이네.
부분 첫 번째 거 확장 버튼 누르면 나오죠. 게이트 A. 아까 설명할 때도 1번부터 쭉인데 다 게이트 A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다 unused 핀, 쓰지 않는 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번 핀과 28번 핀에 대해서만 그라운드 그리고 플러스 5V로 설정해 달라고 했죠. 좀 귀찮죠? 해요. 몇 개 하면 되죠? 28핀, 26개 하면 되네요. 14번 핀은 시그널 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은 몰라. 14번 핀 맞죠?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다? GND 더블 클릭 GND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GND 꼭 넣어주길 바라. 14번 핀이 그라운드로 쓰겠다는 거죠. 나머지 또 물론 여기 보면 카피, 페이스트, 임포트, CSV 기능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은근히 귀찮아요. 이런 사용법까지 배우는 것보다 한 번이니까 그냥 우리 쭉 누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몇 번 해봤는데도 이게 더 편해요. 이거보다.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바꿀 거죠? 28번 핀까지. 27번 핀까지. 28번 핀은 VCC로 쓸 겁니다. VCC라고 쓰면 명확하지 않죠? 정확하게 몇 볼트인지 플러스 5V를 연결해 줘 이렇게 될 겁니다. 게이트 정보 들어갔고 핀 정보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갔네. VCC 그라운드 핀 번호가 들어가질 않네. 이게 왜 이럴까? 나중에 우리 레이아웃 할 때 이거 설명 한번 하게 될 겁니다. VCC 그라운드에 대해서는 공통 라인으로 그리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번호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카피 페이스트 써도 편한 방법은 있지만 오늘은 설명 안 합니다. 리셋 시키면 또 지워지니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제너럴 PCB 데칼 게이트 그 다음에 핀까지 선언했습니다. DTLIC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이런 그림을 쓸 건데 이건 로직 쪽, 이거는 레이아웃 쪽에서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어트리뷰트 들어가겠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속성값이에요. 순수한 참고 자료거든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애드 누르면 새로운 줄이 생기고요. 그리고 뭐 집어넣지? 좀 더 도움이 되라고 밑에 보면 브라우저 라이브러리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클릭해주면 얘가 나옵니다. 항목 있죠? 설명할 때 이런 항목 코스트 선택. 가격 알면 가격도 들어가는 거죠. 실제 물건 산 가격 넣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애드 누르고 새로운 줄이 추가됐죠. 디스크립션 설명 이거 뭐하는 부품이냐 이건 본인이 직접 넣어주면 됩니다. 칸이 너무 넓어서 옆에 화면으로 넘어갔네요. 좀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뭐죠? 32K짜리 몇 비트라고 그랬지? 이게 8비트짜리예요. 8비트짜리가 32K에 들어있다. 메모리라고 그랬었죠. 32비트, 38비트짜리가 32K만큼 시모스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EPROM 또는 레치 배웠죠? 논리 에러 시간에 메모리란 소리예요. 또 애드에서 새로운 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뭔 집어넣을까? 이거 어디서 생산되는 거야 도대체? 매니팩처 1 해서 이거 만드는 회사가 아마 시그네틱스에서 만들 겁니다. 시그네틱스라.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뭐 참고로도 하고 싶으면 애드해서 매니팩처 2번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업체가 있으면 여기서 안 판다거나 재고 없다면 딴 데로 가야 되니까요.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뭐 집어넣을까? 우리 파트 넘버 부품명 알아야지. 거기다가 뭐 32K짜리 8비트 시모스 EPROM 주세요 보다는 874-256 주세요가 서로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넣으면은 뭐죠? 파트 타입에 대한 정보가 다 입력이 된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림도 불러오고 나중에 그러니까 회로도도 그릴 때 그림을 제공하고 레이아웃에도 그림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체크해봤더니 에러 없대요. 이게 파트 체크 파트구나. 즉 이것들의 관계를 다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아까랑 좀 달라졌나? 아웃풋 윈도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뭔가 오류가 있다고 그러네. 뭐 자세한 거는 뭐 보고서 보래요. 오늘 이것까지 안 볼 거거든요. 뭐 체크 버튼 누르면 여기 아까는 닫아놓고 했지만 아웃풋 윈도우에 늘 작업 현황이 늘 표시가 됩니다. 이거 보고서 있으면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 그림 지금 라이브에 만든 거구나. 되게 크네요. 이거 이름이 뭐죠? 874-256 EPROM이라고 했어요. 롬. 지금 우리 뭐 했죠? 파트 타입 만드는 작업들 했거든요. 그 정보들 별건 아니었는데 되게 많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왔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만든 거 기억나죠? 이거 핀
애드 터미널에서 집어넣어줬고 체인지 핀 네임 해줬고 딜리트 시켰고 이런 거 꼭 기억해서 잘 적용하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파트타임 만들기, 파트타임 만들기. 요 버튼 눌러서 들어가고 탭 있는 거 다 있죠. 제너럴부터 해갖고 쭉 해서 맨 마지막에 어트리뷰트까지 입력하는 걸 작업해봤죠. 잘 기억. 야, 파트타임 만들기 6번째. 이것도 뭐야? 아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디트 그래픽 들어가서 이런 걸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네요. 뭘 집어넣으려고 하지? 뭔가 빠진 게 있나 본데요. 계속 봅시다. 에디트 그래픽 또 이것저것 집어넣으라고 할 것 같으네요. 게이트 핀 할당. 이런 게 있었군.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심벌 안에 이름들이 없었죠. 핀 이름을 하나도 안 줬다는 소리죠. 핀 이름 주는 걸 해야 되네. 아니 아까 위자드에서 그냥 줘버리지. 이름이 다 틀린가 보네요. 봅시다. 파트 타입 만들기 작업했고요. 앞에서 위자드로 기본적으로 파트 타입에 대한 정기적 특성만 일렉트릭 에디트 써가지고 했죠. 요거는 게이트의 핀 네임 할당하는 걸 또 할 겁니다. 게이트의 핀 네임. 뭐지? 요거 누를 거예요. 아까는 에디트 일렉트릭의 정기적 특성이었고 요번에는 그림에 대한 것만 수정을 할 겁니다. 아니 게이트 A가 무슨 그림을 갖는지 지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핀 이름 요거 눌러서 할 때 핀 이름도 있네. 아이씨 뭐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요거 만드는 겁니다. 요 이름들 지정하는 방법들입니다. 게이트 핀 네임 할당하기. 그래서 먼저 set 핀 네임에서 이름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는지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여기 보면 이름의 공통점이 뭐죠? 빨간색으로 지워나가고 다시 살려줄게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Q로 시작한다. 뒤에 있는 숫자는 1씩 증가된다. 이런 규칙이 있죠. 그런 거 넣는 방법 할 때 그 이름을 주는 요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set 핀 네임에서 오른쪽에도 또 주는 게 있군요. 이것도 뭐 순서적으로 돼 있네. 뭐 이거나 분명히 아까 보니까 자동으로 주는 이름이 있었어. set 핀 네임 이거 쓸 것 같아요. 편하게 될 것 같으면 이해감이 좀 있어. 쉽게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있네. 얘들이 좀 특이하죠. 이건 뭐냐? AL 이건 있고 키보드에 있는 거니까 슬래시도 있는데 C 위에 위에 오바바 위에 바가 있네요. 이것들 어떡하지? 이것은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원 표시가 있죠. 원 표시. 여기도 원 표시 있죠. 이 원 표시를 하고 뒤에 글씨가 들어가면 위에 요 바가 들어갑니다. 알고 있으라고요. 이따 설명 귀찮으니까. 물론 또 하겠지만. 지금 게이트 핀 네임 할당하는 중이구나. 요거하고 요거 이름 넣는데 특별하게 꾸미는 요런 부분들을 할 때는 원 표시를 넣어달라는 거구나. 오케이. 파트 타입에서 핀 네임 할당하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핀 네임 아이콘은 요거네요. 요거 얼른 익숙해져야 될 텐데. 오케이. 계속 봅시다. 동영상으로 핀 네임 설정하는 거 보겠습니다. 핀 네임 설정 어떻게 하는지 보죠. 핀 네임은 요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들.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들. 핀 네임. 핀 네임 할 때는 일단 리턴 파트 이게 필요 없죠. 일단 포인터 좀 바꾸고요. 지금 파트 에디터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파트 에디터 이거 그림 나왔었죠. 아까 누른 거 했고 요번에 지금 넣을 게 뭐죠? 핀 네임 집어넣을 겁니다. 핀 네임. 그래서 어디 갔냐 툴바에 있죠. 툴바에 확장해 보니까 아까 핀 네임이 요거라고 그러지 않았나? 뭐 취소 이런 기능 다 있고요. 2D 라인 있고요. 아까 다 배웠던 거니까. 여기 체인지 핀 넘버 set 핀 네임. 핀 네임입니다. set 핀 네임 클릭. 핀 네임 지정할 겁니다. 뭐라고 할까? 아까 오른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Q0번부터 할까? Q1번부터 할까? 어느 게 좋을까요? 왼쪽부터 합시다. A0번 많으니까 A0번을 이름 지정했고요. 클릭하면 A0
밑에 것도 이거 선택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난 X의 약간 오른쪽 위. 잘 보고세요 여기요. 취소하고 잘 봐요. 어디 갔냐? 취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set pin name 썼습니다. set pin name 누르면 창이 열리고요. 여기다가 미리 처음에 시작하는 글씨를 먼저 적어주죠. 앞에가 프리픽스, 뒤가 서픽스거든요. A로 시작하고 뒤에 숫자가 1씩 증가할 겁니다. 0,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속에 핀 네임이 쭉 부여가 되죠. 자동으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텝 앤 리피트 뭐 찾아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14번 됐고 오른쪽 이름 여기는 이름이 또 틀리죠. 여기도 Q 0번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set pin name Q 0번 오케이 누르고 핀만 골라주면 되죠. 누른 대로 일씩 증가됩니다. 띡 Q0 띡 Q1 이렇게 핀만 핀 선택 잘해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익숙한 실수 많이 하고 그땐 취소하고 컨트롤 ZZ 누르고서 계속 수정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동 생성되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오른쪽 왼쪽 밑에 있는 건 좀 특이했죠. 위에 오바바 위에 머리에 바가 올라갔잖아요. 일단 선택하고 아니죠 이제 넣으면서 직접 하면 되죠. 뭐. 여기서 보면 set pin name 선택한 요거에 대해서 하고 싶다. 여기서 set pin name 누르고 change로 들어갔네. change를 해봅시다. 없는데 ALE 슬래시 그리고 위에 바 붙일 거니까 원 표시하고 뭐했지? C 오케이 누르면 원 표시 들어가는 거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원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에 바 들어갔죠? 원 표시가 들어가면 들어가는구나. 이거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set pin name으로 넣어도 됩니다. 아까 change pin name 했잖아요. O2 하면은 O2 클릭 넣고서 클릭해줘도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빠져나가고 클릭하면 O2 뒤에도 붙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핀 선택 잘하고 이번엔 change pin name으로 들어가서 오늘 뭐 할까요? 아까 뭐였더라? VPP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기준어가 동일한 이런 식으로 해서 핀 네임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핀 네임 설정 어떻게 했죠? 여기서 add pin name 해서 집어넣어 줬어요. 또는 change pin name에서 내용 바꿔주기도 했고요. 위에 바 붙은 거는 원 표시 집어넣었죠. set pin name add가 아니었네, set이었네. 그리고 change pin name 쓰면 됩니다. 뭔지 알면 되죠. 이름까지 기억하기 좀 그러네.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set pin name change pin name 써가지고 지금 작업했습니다. 지금 이 박스 안에 핀의 이름을 부여하 그렇죠. 여기 자동 할당하는 기능이 있죠. 핀 네임, 핀 넘버 할당하는 거 있네. 핀 넘버도 있네. 일단 핀 네임 할당 아까 같이 했고요. 핀 네임 할당도 있, 핀 번호 할당도 있네. 요건데, 요거 이름은 자동으로 되는 것 같고 설명도 했고요. 그 다음에 번호 할당인데, 이거는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set pin 넘버 해서 여기 프리픽스 앞에 번호 이름 안 주고 그 서픽스 이거는 뒤에 번호거든요. 1번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서는 마우스로 틱틱틱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별거 같진 않네요. 어쨌든 아까는 네임, 여기는 넘버. 오케이. 저 이름 바꿨으면 번호도 바꿔야지. 순서대로만 쓰는 것 같진 않네요. 핀 넘버 설정하는 것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핀 네임 설정과 핀 넘버 설정이 다 끝났다면은 이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메뉴의 파일에 보면 Return to Part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빠지게 되고요. 저장을 안 했을 경우 이렇게 메뉴가 나와서 저장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디트 일렉트리컬에서 파트 타입 에디터하고 또 에디트 그래픽에서 CA 데칼 에디터를 사용해서 작성한 라이브러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메뉴바에 보면 툴스에 보면 체크 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용을 쭉 점검을 하고 앞에 과제로 그리고 앞에서 체크를 해서 모든 내용이 정상적으로 다 작성이 됐으면 그 다음 파일 세이브로 들어가고 파트 타입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파트 타입을 저장을 할 때는 저장되는 이름은 877-256.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죠. 그 라이브러리는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스타디 라이브러리에다 저장시키면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 큰 과정을 거쳐서 온 거거든요. 한 6시간에 걸쳐서 6시간 7시간에 걸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라이브러리만 보면 한 4-5시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핀 넘버까지 잘 부여하고 체크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877-256으로 저장하고요. 저장이 잘 됐으면은 파일에서 엑시트 파트 에디터 눌러서 페이지 로직으로 돌아오면 첫 번째 작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라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좀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람 없죠.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처음이라 좀 복잡하게 느껴진 것 뿐이고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닌 겁니다. 그냥 그림 그리고 정보 몇 개 집어넣어 주는 거라 우리가 뭐 4-5시간에 걸쳐 설명은 했지만 나중에는 뭐 한 2-30분이면 끝납니다. 빠르면 5분 10분에도 끝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5분 10분 너무했나? 한 2-30분에 끝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좀 주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체크. 이건 파트 체크 세이브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 이렇게 파트 핀 네임들 핀들 그 터미널들 잘 연결하고 그리고 속에다가 핀 네임도 다 지정을 했죠. 지금 여기에 핀 번호는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서 맞춰진 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핀 번호는 수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아까 나왔듯이 저장이 안 됐으면 이런 식으로 리터닝 또 파트 레벨을 갈 거냐 킵 체인지 바뀐 사항 저장할 거냐 하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 파일에 가서 체크 파트 눌러가지고 에러가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에러가 없는 게 확인돼야지. 2번 눌러봤지만 역시 에러가 없고 워닝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저장을 하면 되죠. 이게 저장을 하면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이 다 끝나는 거고요. 화면상이 좀 변한 건 있을 겁니다. 내용 점검해보고 불필요한 거 제거한 거니까요. 아직은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 파트 나오네요. 이름 지정해서 저장합시다. 보자, 이거 이름을 뭘로 하기로 했더라. 일단 메뉴는 취소해 버리고요. 파일에서 세이브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뉴 파트로 되어 있네요. 라이브러리 맞고 이름 877-256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파트 부품명은 877-256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넣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미 있어서 그런 거고 라이브러리 선택했고 파트 이름에다가 877-256 저장합시다. 이렇게 하면 라이브러리 개발이 끝난 겁니다. 877-256이라는 EPROM에 대한 라이브러리 개발이 끝난 거죠. 877-256 아직 별표가 있네. 있고 오케이. 오버라이트 하네. 확실히 저장된 거 맞네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파일에서 맨 밑에 엑시트 파트 에디터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진짜 됐는지 확인해 봐야죠.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있는지. 있네. 데칼도 파트까지 했죠. 파트 있고 로직에도 있고요. 아직 데칼하고 라인에는 없네요. 아까 잘못 저장한 거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877-256 오케이. 양쪽 그림 다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요. 배치 한번 해볼까요? 지금 파트 타입 만들기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난 거고요. 라이브러리에 877-256이 추가가 됐습니다. 게이트 추가 한번 해볼게요. 애드 파트 갖고 진짜인지 이거죠? 877-256 애드. 눌러.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이 돼가지고 페이지 로직에서 불러다 설계를 할 수 있네요. 아직 이 동영상에는 핀 번호는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과제죠. 여러분은 핀 번호가 바뀐 상태의 이 그림을 나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어쨌든 내가 지정한 것까지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도 나왔고 핀 번호, 핀 이름, 번호, 이름 잘 지정이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면 됐습니다. 과제가 적용되면 완전히 완성되는 거고 지금 한 90%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캡처 화면 저장. 캡처 화면 저장은 현재 화면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그 자리로 이동하는 거지 그림 파일을 저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화면 캡처하는 메뉴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여기 뷰 메뉴. 그러니까 페이지 로직을 실행시킨 다음에 거기 화면에 어떤 내용을 띄워놓고 뷰에 가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은 세이브 뷰라고 있습니다. 세이브 뷰. 이 세이브 뷰 메뉴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제시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캡처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추가 창에 나오면 거기다가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OK 누르면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목록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선택하게 되면 그때 상태 전체 화면 중에 즉 전체 도면 중에 어느 부분을 화면에 표시했는지 그걸 나타내게 되고요. 그때 그걸 선택하면은 바로 화면이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알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한번 동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화면 저장. 이번에는 슈트 라벨 수정하는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슈트 라벨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 밑에 이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서에 대한 설명을 붙인다든지 위에 이렇게 이건 기본적으로 문서에 대한 뭐 시리얼 넘버 그다음 에디션 해가지고 몇 월 며칠날 뭘 수정을 했다, 누가 수정을 했다, 언제 만들었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밑에 쪽에 갖다 놓고 볼까요? 슈트 수정하기 작업할 겁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거 뭐 설명할 건덕지도 없는 건데. 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연두색,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예, 여기서 필드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지금 컴퍼니 네임이라고 들어 있는데 밸류에다가 여기다 내가 새로운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연성대학교라고 집어넣고서 OK 눌러버리면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한 사항 아니죠. 글씨 폰트 사이즈도 조절하면 되죠. 지금 18이었는데 30으로 좀 키워주기도 하고 타이틀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직관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면은 그에 대한 실행 가능한 수행 가능한 그런 작업 상태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로직 스타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런 작업을 할 때 페이지 로직에서 수정 작업을 할 때는 오른쪽에 문서 라벨, 슈트 라벨에는 자기 학번과 이름을 꼭 넣어주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내가 여러분 과제물을 체크할 때 이거 누구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면 내용이 바로 들어가죠. 한글 들어갔습니다. 특수문자 들어갑니다. 뭐든지 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림도 입력이 가능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건 설명하도록 하죠. 예, 어려운 사항은 없죠. 이거 라벨 집어넣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다시 불러서 고쳐도 되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학번과 이름을 집어넣어 주면 또 한글. 나중에 이 문서를 볼 때 내가 이건 누가 만들었구나 또는 언제 만들었구나 이 내용은 무엇이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가능하면 습관적으로 문서를 만들 때는 오른쪽 밑에다가 꼭 이렇게 라벨을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슈트 라벨 수정하기. 예, 이번에는 제3장 부품 삽입 및 편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 페이지 로직에서 직접 회로도를 올린 다음에 거기에 내용을 하나씩 수정하면서 사용법을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라벨 수정하는 것 쭉 고쳤으면 일단 여기는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뭐 신경 쓸 건 없고요. 페이지 로직 메뉴에서 보면 파일에서 오픈을 누르게 되면은 이미 있는 파일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싹 다 그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있는 샘플 디자인 끌어올려서 수정해 볼 겁니다. 예, 파일에서 오픈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페이지 프로젝트라는 폴더로 들어가고요. 그 속에 보면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 보면 프리비어스라고 기타 이제 학습용 예제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프리비어스 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비어스 스타트. 예, 요 파일을 선택을 할 겁니다. 확장자는 SCH 스케매틱의 약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선택하고 파일 이름이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이런 그림이 제시가 될 겁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된 내용은 아니고요. 요걸 하나씩 완성시켜 가면서 기본 사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긴 있네요. 또 자세히 보니까 뭔가 공백도 있고 여기도 뭔가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죠. 예, 요 두 부분을 다니면서 여기가 되겠구나. 예, 사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삽입값 편집 파일에서 오픈 누른 다음에 페이지 프로젝트 밑에 샘플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서 프리뷰 스타트라는 회로도 파일 열어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부품을 삽입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프리뷰 스타트라는 파일 열어놨죠? 거기서 작업하는 겁니다.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좌표값도 지정을 했는데 이거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죠. 대충 근처에 있으면 연결이 중요한 거지 부품의 위치는 크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페이지 로직 스케매틱 에디팅 툴바에 보면 애드 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애드 파트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 더하기라고 표시 있는 그 아이콘입니다. 마우스로 천천히 가보면 알 수 있고요. 예, Add Par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Add Part from Library라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All Library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터라고도 하는데 이 아이템에다 AM100 별표 하고서 Apply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부품 중에 AM100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걸 모두 골라서 표시해 달라 그런 소리거든요. 집어넣고 어플라이 눌러야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쭉 목록이 나올 거고요. 이 중에서 AM100 145번, 415번 요거 선택할 겁니다. 요게 부품이 뭔지는 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수정하는 요령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요거요. AM100415라는 부품 애드 딱 누르게 되면 마우스 끝에 이런 그림이 붙어 나올 거고요. 그걸 갖다가 요 부분 아까 내가 화면 전체 화면 중에 요 부분쯤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화면 좀 확대해서 놔야죠. 너무 조그마하면 안 되니까요. 확대 어떻게 하죠? 페이지 업 누르거나 컨트롤 키 누르고 스크롤 이 휠을 갖다 위로 쭉 올려주면 확대가 되죠.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테두리가 있고 딱 배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부품 추가는 이렇게 Add Part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창이 열리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골라서 Add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되는 거죠. 물론 마우스 끝에 붙어 나온 걸 가지고서 클릭을 해줘야지. 예, 이번엔 제 4장 신호선의 연결 및 수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품이 추가가 됐으면 선을 연결시켜야 되죠. 선 연결선, 네트라고도 하고 와이어라고 하기도 하고 라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커넥션. 툴바에 보면 아까 했던 여기 애드 파트 있고요. 요게 애드 커넥션이죠. 예, 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의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드로 변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딱 클릭한 다음에 쭉 잡아당겨서 여기다 딱 갖다 끝나 연결이 되는 곳에다 딱 클릭을 해주게 되면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이 끊어집니다. 여기서 연결하는데 쭉 내려서 가만히 있으면 마우스 끝에 선이 붙어서 여기저기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가능한 곳 시작, 끝 두 개가 지정이 되면 작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연결하는 거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선이 밑으로 연결되는 작업 할 겁니다. 여기 선이 연결될 때 본 검은색 점이 나왔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스키매틱 툴에선 정션이라고 하고요. 여기선 타이 도시라고 했죠. 타이 묶여진 부분을 나타내는 점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편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쭉 뽑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VCC로 연결을 할 거거든요. 보통 우리 VCC 하는 거 뭐 이상한 기호들 있죠. 근데 여기서는 선을 쭉 클릭하고 잡아내면 지금 Add Connection 모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이 이렇게 마우스 끝에 붙어 따라다니거든요.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파워를 선택하면 그다음에 이 창이 또 열리고요. 여기서 플러스 5V를 입력을 하거나 여기 확장 버튼 눌러서 골라서 OK를 눌러주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호선 연결, 일반선 연결하는 거, 그리고 여기 타이덧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VCC 파워 연결하는 거,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선 연결 방법 첫 번째 한번 살펴보죠. 네,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방법 첫 번째 신호선 연결하는 거 보여준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파일을 먼저 열어놔야 된다고 그랬죠. 파일은 페이지 프로젝트 밑에 샘플에 들어가게 되면 프리비어스 스타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열면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안 열렸네. 예, 오픈. 페이지 프로젝트에 샘플에 들어가 보면은 프리비어스 파트 아니고요. 밑으로 여러 가지 들어 있죠. 단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비어스 스타트 누르고 열기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까 그거 맞죠? 우리 여기에서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작업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작업도 할 건데 일단 지금은 다 요 위쪽에서 AM100 415 100 415를 이용하는 방식을 쓸 겁니다. Add Part 눌러주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선택하고 알면은 직접 지정, 모르면 All 라이브러리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Apply 누르게 되면 이제
특별히 내가 조건을 주지 않으니까 무진장 많은 이 라이브러리 속에서 다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컴퓨터의 반응이 좀 느려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네,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인데도 이 모양이 되네요. 밑에 동영상을 녹화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여기서 쭉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앞에 쪽에 라이브러리 이름이 나오고 뒤에 부품이 나오거든요. 너무 많아서 볼 수 없으면 이렇게 아이템에다가 AM100 별표 와일드카드 집어넣어주면 이름이 AM100인 게 쭉 나오고요. 애드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나옵니다. 예, 마우스 클릭하는 대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선택이 됐으면 캔슬 누르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AM10042로. 이렇게 됐구나. 오케이. 이거 우리 먼저 실습했던 라이브에서 만든 PCB 데칼. 이게 엄밀하게는 CA 데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dd connection, 연결된 선 이름을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걸 커넥션이라고 하지 않고 와이어, 네트, 라인 여러 가지 이름들을 쓰거든요. 예, add connection 모드에서 핀 끝을 클릭한 다음에 다른 핀 끝에 갖다 붙이게 되면 연결이 되고요. 또 이 커넥션 위에 멈추게 되면 이렇게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타이도시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하는 거 봅시다. 예, 끌어다가 다른 곳에 놓게 되면은 다이렉트 핀 투 핀이면 그냥 생기고요. 다른 커넥션 위에 놓으면 이렇게 정션이 생기죠. 점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 VCC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 뽑아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워. 그 전까지는 붙어나가 모양이 바뀌었죠. 삼각형으로요. 예. 오케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모양은 선택이 된 거고요. 한번 써봐. 여기다가 이름도 넣기로 했는데 일단 밑에 선 연결하고서 얘기하겠습니다. 밑에 선도 add connection 누르고서 이쪽 핀 클릭, 그다음 끝나는 큰 클릭하면 다 바로 연결이 되죠. 예, VCC 선 이름 주려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 net 프로퍼티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원하는 항목 입력하거나 있는 항목 중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죠. 이건 VCC 중에 5V를 쓸 거거든요. 예, 골라주면 되죠. add connection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밑에 11번부터 19번까지 그리고 이쪽에 2번부터 있는 것들을 다 연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 연결시키는 방법 이렇게 하나씩 쭉쭉쭉 잡아당기면 됩니다. 보이는 그대로 마치 종이에다가 연필로 선을 그리듯이 쭉쭉 그려주면 되죠.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마우스 끝에 선이 따라다닙니다. 완성이 되면 자동으로 끊어지고요. 그리고 무슨 작업이 끝나면 무조건 다 ES 키를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초록색으로 여기가 변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AM10042로 부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저항과 선 연결하고 밑에 또 연결선 하고요. 오른쪽에다가 VCC 선 연결하고 엔드 게이트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이 몇 개야? 이게 8개짜리 쭈르륵 연결하는 거 하나하나 껌껌이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네, 별거 아니죠? 보이는 그대로 마치 연필로 종이에다 선을 그리듯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방법 첫 번째 거 설명했습니다. 신호설 연결 방법 중에 두 번째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는 선을 맨 마디 8개 그릴 때 똑같은 거를 쭉쭉 잡아 당겼죠. 그걸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텝 앤 리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반복한다 이 소리거든요. 보통은 이제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작업을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복사, 여기 복사하기 아이콘이거든요. 복사하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 복사하기 대상을 선택하고 복사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커서 끝에 대상이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오고요. 거기서 스텝 앤 리피트를 눌러주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객체를 붙일 건지 리피트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방향 나는 아래쪽으로 하겠다 그럼 다운 선택하고 몇 개 붙여낼 거냐 그러면 오리지널을 뺀 지금 하나 있던 건 뺀 나머지 추가로 7개 그래서 여기다 7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OK를 딱 누르게 되면은 화면의 밑으로 쭉 7개가 똑같은 그림 7개가 쫙 복사가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요 간격 맞추는 것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디폴트 값 100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게 틀리게 되면 선이 조금씩 다 삐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긴가민가 궁금할 땐 여기 프리뷰라는 버튼을 누르면 임시로 흰색 선을 해서 대충 보여줍니다. 맞으면 그때 OK 누르면 되고 틀리면 캔슬 누르면 그냥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호선 연결 방법 두 번째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방법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작업 그냥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지 설명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파일 여는 것부터 싹 다시 보여줄 겁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보여주니까 그 과정 잘 이해하고 그 순서 그래서 어디서 어떤 작업을 선택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 오케이.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네. 봅시다.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제일 먼저 뭐 하죠? 파일에서 샘플 데이터 불러내야 되죠. 샘플 데이터는 어디 들어있죠? 파일 오픈. 그러면 페이지 프로젝트라는 폴더로 가는데 밑에 보면 최근 파일이 나오니까 이걸 불렀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샘플 들어가 보면은 previous star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 눌러주면 됩니다. previous start 여러 가지 조심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previous start.sch 스키매틱 약자죠. 화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요 가운데 위쪽 편에서 우리 작업할 겁니다. 이거 확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휠 버튼 누르고 위로 쭉 잡아당겨 확대 아래로 내면 축소가 돼 버립니다. 여기다 부품 삽입할 겁니다. 어디서 하죠? add part라는 아이콘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아까 우리 경험했으니까 이전 게 남아 있네 뭐. 여기서 쭉 해당할 라이브를 골라줘도 되는데 어디 있는지 난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all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대신 요번에는 필터를 미리 지정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어플라이 누르게 되면 이거에 적용되는 이 이름 규칙을 따르는 것만 여기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쓸 거는 AM100-425 add 누르면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다니는 거 볼 수 있고요. 창 닫아버린 다음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갖다 놓고 클릭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선 맞추는 거예요. 이쪽하고 됐죠? 그래도 붙어 다닐 때 그거는 ESC 눌러서 빠져나가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캔슬 누르면 됩니다. add 커넥션 누르고 지금 작업하고 있죠? 여기 선택된 상황 별거 아니죠? 끌어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여기도 붙여주고 또 뭐 할까요? 여기 VCC 끌어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파워 누르고 딱 클릭하면 그림 나옵니다. 이름 붙여야죠. 그럼 더블 클릭해주면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두 빠져나오고요. 프로퍼티 누르면 창이 나옵니다. 여기다 플러스 오버트 해도 되고요. 아니면 확장 버튼 눌러서 고쳐줘도 됩니다. 그리고 네트 네임 라벨 눌러주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걸 꺼놓으면 있어도 화면에 표시가 안 되는 거죠. 별거 아닌데 놓치면 또 황당해하죠. 그 다음에 선이 여기 8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방법이 틀리거든요. 먼저 한 개를 연결합니다. 아까 했던 거는 쭉 연결해서 8개를 쭉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한 개만 하고 듀플리케이트 복사죠. 누르고서 대상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선택을 복사 선택하고서 그러면 마우스 끝에 붙어 다니죠. 이렇게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텝 앤 리피트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어느 방향으로 복사할 건지 방향 잡아주고 개수 설정하고 하면 7은 있었으니까 했습니다. 쭉 되죠. 이거 끝난 다음에도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있으니까 ESC 눌러 빠져 나가야 됩니다. 아까부터 훨씬 편하죠.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복사 먼저 대상을 복사한 이후에 마우스 커서 그때 붙은 걸로 됐구나. 그다음 스텝 앤 리피트 눌러주면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몇 개를 명확히 하고 프리뷰 누르면 미리 보입니다. 맞으면 오케이 누르면 되고 틀리면 캔슬 누르면 되겠죠. 9개 하면 더 나오니까요. 개수 틀리면 후회하죠. 물론 지우면 되고요. 맞으면 오케이 누르면 등록이 되고요. 선에 붙어 다닌 건 캔슬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아까보다 편하죠. 8번 그리는 것보다 하나 그리고 복사해서 쪼르륵 붙여버리면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런 기술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회로를 더 빨리 편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기능으로 하겠다. 오케이. 별거 아닌데 간단하네요.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방법 두 번째 설명했습니다. 이전은 신호선 연결 방법 세 번째 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듣고 해야지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할 때는 무브 기능을 씁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회로를 대충 그렸는데 지금 여기 U3라고 나와 있는 AM100-425라는 이 부품을 선택을 무브에서 선택을 하든 선택하고 무브하든 하게 되면 마우스 끝에 얘가 붙어 다니게 되거든요. 붙어 다니는데 지금 얘들하고 연결할 거죠. 얘들을요. 그러면 이걸로 마우스 선택한 다음에 이 심벌을 요렇게 갖다 붙여줍니다. 선끼리 선을 붙여줍니다. 커넥션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핀끼리 요렇게 겹쳐놔 줍니다. 이거 놨다가 다시 이걸 심벌을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이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서로 연결할 부분이 있으면 핀끼리로 겹쳐 놓았다가 잡아 당기면 겹쳐졌던 그 핀끼리는 선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뭐야? 되게 쉽네. 선 하나도 안 그려도 되고 복사하는 면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끌어다 놨다가 잡아 당기면 된다. 굉장히 쉽죠?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세 번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잘 기억했다가 활용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 방법은 또 나름대로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핀들이 규칙적으로 쭉 배열되어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씩 두 개씩 있을 때는 직접 끌어다 그리는 게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이거는 동일한 핀이 동일하게 여러 개 배치되어 있을 때 한 번에 쫙 다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방법 세 번째. 이건 뭐 무슨 작업하는지 설명 붙이는 건지 알죠? 나중에 동영상 딱 보자마자 뭔지 알아야 되니까요. 세 번째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파일 여는 것부터 단계별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여줘야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 학습이 돼버리니까요. 파일에 오픈 누르면 이거는 이전에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샘플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 프리비어스 스타트라고 있죠.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누르면 화면에 회로도가 제시될 겁니다. 이 부분에 작업하는 거 알고 있죠? 확대 어떻게 하죠? 마우스 휠 버튼 누르고 위로. 여기다 부품 삽입할 겁니다. 뭐였죠? AM10042라는 부품이었죠. Add 파트 누르고서 창이 나오면 여기서 AM10042로 고른다. 아이템에 필터 주고 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누르고 Add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다니는 것도 두 번이나 보여주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갖다 배치하면 되는데 뭐 커넥션 그리는 거하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쪽 핀도 갖다 놓고 먼저 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 끌어내 이렇게 돼요. 오, 선이 다 연결됐죠? 예,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 지금 메뉴 선택할 필요가 없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언두 컨트롤 Z 누르는 거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해야지. 애드 파트에서 부품 골라냅니다. AM10042로 부품 골라내서 추가한 이후에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까지는 배치가 되질 않죠. 근처에 갖다가 놓고 직접 붙여놔도 되는데 일단 배치한 다음에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마우스 커서는 제거해 버리고 선택해서 무브 모드가 됐죠. 마우스 커서 끝에 붙습니다. 다른 핀 위에 겹쳐놨다가 다시 붙나 붙었겠다. 끌어내 나오죠. 그리기 훨씬 편하죠. 예. 규칙이 있죠. 연속적 핀 순서가 동일해야 되고 개수가 많을 경우 유리합니다. 핀 순서가 뒤죽박죽일 경우 잘못하면 또 수정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서 하면 되고요. 나머지 커넥션은 아까 시작하는 부분 끝부분만 클릭해 주면 모양이 이렇게 잘못 나오면 요걸 한번 클릭해 주고 내려오면 됩니다. 잘못됐네 싶으면 선을 잡고 자꾸 선들이 나오는데 또 이러네. 지금 모두 빠져나와서 해야 돼요. 그렇지.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 점은 어떡하죠? 찌꺼기죠. 리드로우 시켜버리게 되면 리드로 어디 갔냐? 오케이. 없어지죠. 그래서 선 그리는 건 잘못됐다 싶으면 중간에 점을 한번 클릭할 때마다 거기서 고정점이 생겨서 그까지 확정하고 넘어갑니다. 아닌 경우는 이렇게 꺾이는 쪽으로 좀 길게 나왔다 하면 니은자인지 기역자인지가 구분돼서 처리가 됩니다. 파워선 연결하는 거 끌어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파워. 그럼 그림 나오죠. 클릭한 이후에 다시 더블 클릭 그리고 이름 주고 그리고 네트 네임 라벨 클릭해줘야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완성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금방 됐네요.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방법 중에 세 번째 거 심벌로 서로 겹쳐내서 잡아당기면 같이 겹쳐진 핀에 대해서는 커넥션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애드 커넥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끌어내면 되죠.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이 커넥션 끝에 부품과 부품의 핀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애드 커넥션 기능 중에 보면 아까 했던 거 우리 파워 해봤죠? 이건 어디 연결되는 게 아니라 끌어낸 다음에 어떻게 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지정이 되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름은 또 더블 클릭해서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직접 설정을 했죠. 이런 거에는 그라운드도 있습니다. 접지선이죠. 선택하고 그라운드를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라운드 표시 알죠? 그 다음에 똑같은 버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 지정하면 됩니다.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라 특별히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프 페이지인데 오프 페이지는 선을 길게 연장하기 귀찮을 때 선 끝에 이름을 주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선 페이지 바깥쪽이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그리는 이 시트 말고 다른 시트랑 연결되는 선이 있을 경우 끌어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오프 페이지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요게 지정된 이름 있죠? 요 오프 페이지인데 그 이름을 내가 지정을 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프로퍼티에서 지정하겠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오프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이름만 지정하면 그 두 곳은 연결된 걸로 쳐버립니다. 직접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네트 커넥션 그리기 짜증나서 모든 커넥션 끝에다가 다 오프 페이지 붙여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편하죠. 그럼 이름만 동일하면 되니까 대신 이름 넣는 수고는 한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만 잘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바꿔 쓰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파워선과 그라운드 신호선 연결할 때 어떻게 한다. 선 그리고 심벌 지정하고 이름 설정하고 이 단계별로 나누어지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다 애드 커넥션 모드, 커넥션 선 그리기 모드에서 지금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파워와 그라운드의 신호선 연결하기 설명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끝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페이지의 작업 환경, 부품 제작하고 편집하기, 부품 삽입하고 편집하기, 신호선 연결, 버스선 연결, 또 물론 수정하는 방법도 배웠죠. 그리고 설계 데이터의 변경, 규칙은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레포트하고 넷리스트 파일을 설정하기, 물론 출력도 해봤죠. 그리고 페이지 로직의 OLE 기능을 이용해서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PDF 파일 출력만 해봤었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 로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듣고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본인 걸로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쓰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보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패드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그건 아니죠. 나중에 PCB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다, 그걸 좀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때 학교에서 배운 이런 기능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